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급중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염정차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본격적으로 임급적 체크해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종목 겨루기가 없다 보니 종목 겨루기 탑5 현황을 그래도 여기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태근 이사의 바이넥스가 3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제약바이오주죠. 지금 펩트론이 계속해서 1위 자리에 부동의 1위고요. 윤여민 이사의 퓨처캠도 좋고, 그리고 이건희 대표의 유한양행도 계속해서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상승률이 살짝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순위권, 이건희 대표는 두 종목이나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겨루기 최종적으로 탑5에 어떤 종목이 올라올지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임급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바로 첫 번째 임급종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은 오늘 일정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을까요? 사실 시장의 종목들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종목들이 다 바뀌다 보니 오늘의 상승이 진짜의 상승일까? 더 연속성이 있을까? 의문을 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숫자가 받쳐준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한화시스템 실적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모멘텀과 함께 방산 쪽에 대해서는 투심이 그나마 괜찮으니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의 오름세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고가를 경신한 자리가 부담인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을지 염정 차장님 오늘의 상승 매수와 매도로 본다면 어느 쪽에 무게를 주셨을까요? 사실 좀 많이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일단은 신고가에서 일단은 살짝 비중 조절의 의미를 드리면서 매도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종목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은 좀 사실은 아니고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조선, 방산 상승폭을 살짝 좀 줄여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상으로 일단은 뭐 비중 조절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그룹 내에서 최근에 하나오션과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죠. 6대4 비율로 인수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하나그룹 내에 뭐 방산 쪽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오션과 함께 미국의 MRO 사업에 대한 진출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 동력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또 방산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의 수출 비중이 18% 정도 되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실적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시스템은 지금 사실 매도하기도 사실 아까운 자리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제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은 좀 이제 차익 실현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조금 좀 눌렸을 때 다시 사고 싶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종목에 대한 좀 견해가 매도지만 매수 쪽으로 좀 치우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 때문인 거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가에 있는 종목이긴 하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불안으로 계속 좀 흔들림이 있다 보니 이렇게 좀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챙길 거 좀 챙겼다가 다시 또 재매수 구간 좀 눌린다면 또 재매수를 또 고려를 해보자라는 의견. 매도지만 언젠가 또 매수에 가까운 또 의견으로 하나시스템 자체적인 부정적인 의견이 아닌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IT주들은 다 개개별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나마 기판 쪽과 그리고 HBM 관련한 종목들은 좀 선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대표적으로 보는 종목이다 보니 테크윙을 임급종으로 꼽아봤는데요. 너무 변동성이 크지만 항상 오를 때는 또 시원하게 올라주고 네. 근데 이제 오늘 테크윙 제외하고도 PSK홀딩스, 뭐 STI, 예스티, 뭐 그 외에 이제 HBM으로 엮이는 종목들 이오테크닉스까지 좀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이슈를 계속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매수와 매도로 본다면 또 오늘의 움직임의 정도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매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관련된 내용보다는 최근의 현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테크윙을 보게 되면은
예전 같으면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은 방산 쪽의 하나로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최근 어제 오늘 또 강한 전력 설비 쪽을 보게 된다면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꺾인 듯한데 실적 잘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살려주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거의 중꺾마 같은 마음으로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최근에 어떤 종목들 현상을 보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테크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 조정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안등에 나서게 되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사리 꺾였다고 말씀드리기 힘들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그리고 HBM3 관련된 오늘 뉴스가 로이터에서 나오던데 이게 사실 저는 그 제 개인톡에 그 디지타임즈 내용이 있거든요. 텐드포스하고 네. 7월 16일 날 이미 IT 대만 매출 통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3 같은 게 통과가 됐고 3 같은 경우는 9월 달이 전후에서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왜 늦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공식적인 이제 언급이 계속 없다 보니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시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딱 이거 아니야? 했냐 안 했냐? 그래서 했냐 안 했냐를 그죠. 자꾸 따지는데. 그래서 뭐 맞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냐고 하냐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말은 안 해주니까 네네. 주가가 뭔가 뻗기에도 그렇고. 근데 오늘 그 기사를 보면 좀 그러니까 4세대는 네네. 통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5세대는 여전히 좀 진행 중에 있고, 그건 또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 그 흐름을 보자라는 것이 뭔가 뉘앙스가 통과라고 하면 예전에는 막 굉장히 네네. 환호하면서 뭔가 기사가 나올 법한데 아직까지 뭐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니까 뉘앙스가 또 그런 기사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대만 매체를 말씀드렸는데 7월 16일 날 트렌드포스하고 그다음 디지타임즈뿐만 아니라 중국 지역 언론지에는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 자, 잘 보세요. 갤럭시 이제 신모델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서 유출이 되죠? 중국에서 유출이 되잖아요. 그만큼 중국의 어떤 부분 소식이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뭐 3 같은 경우 통과가 됐다는 거 기능 사실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3E만 계속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그렇게 또 막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너무 했냐 안 했냐, 네네. 했다 안 했다 이게 네. 반복이 돼서 지친 건가요? 그거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냐면은 만약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 보너스 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보너스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내일 당장 나오면은 그게 어닝 정말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준다 그래 놓고 지금 주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안 줘요. 근데 그렇게 사람 애타게 해놓고 나중에 한 달 뒤, 2달 주면은 물론 받으면 기분 좋겠죠. 근데 그게 처음에 준다 그래서 만큼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HM 관련된 노이즈가 딱 지금 말씀드린 비유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에 네. 뭔가 환호가 나올 만한 그 타이밍이 좀 늦어졌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계속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좋은 뉴스는 맞으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조정받은 자리에 있는 네네. 종목들이 꽤 많다면 지금 이 뉴스를 보고, 그리고 뭐 3E는 아직까지 기다려야 한다고는 하지만 좀 더 매수에 대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종목 안에서도? 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IT가 좀 조정을 받은 건 그러니까요. HBM 노이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대만 향해서 방위 분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TSMC가 2% 조정 나오고 그 전후로 해서 같이 그냥 조정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노이즈에 대한 이 노이즈에 대한 선반영 이런 것이 좀 됐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기대만큼의 시원한 반등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에 대한 의견 전반적으로 주신 만큼 좀 반등을 이번에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이렌 울린 종목, VI 발동된 그 사이렌 종목을 또 시황센터 연결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스가 12시경에 상방 VI가 2번이나 걸리면서 강세를 보이더니 조금 전에는 하방 VI가 발동이 됐고요. 예스티가 상방 VI 발동, 휴젤도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우진은택은 조금 전에 하방 VI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VI 특징주로 좀 더 자세히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첫 번째 VI 특징주는 앞타바이오입니다. 6월 말과 7월 초에 한번 급등한 바가 있었죠.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건강기능식품 사업 강화를 위해서 FMW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6월 바이오 USA를 통해 기술 이전을 논의한 글로벌 빅파마들과 현재는 구체적인 기술 이전 협상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월요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타바이오는 12시 30분경에 급등하면서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한 절반가량 내려와서 7%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토마토 시스템 들고 왔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이 12시 이후부터 상승세를 높이더니 12시 50분경에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어제 자사의 UI 또 UX 개발 플랫폼인 엑스빌더6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AI 디지털 교과서 제작 사업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를 냈는데요. 토마토 시스템의 엑스빌더6는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한 정보를 그래프와 차트, 표 등으로 시각화해서 확인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상방 VI가 풀린 이후에도 상승세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현재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스트는 VI 발동되면서 10% 넘게 급등이 나오는데 HPSP는 5% 가까이 또 하락을 보이면서 여기도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네요. VI 발동된 종목 안에서 또 임급종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종목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다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나마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동반해서 오르는 움직임이 좀 더 눈에 띄죠. 좀 개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앞타바이오를 좀 필두로 해서 오늘 해리스 부통령 관련한 종목도 움직이고 코로나 관련한 종목도 움직이고 또 그 중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있고 갑자기 대웅제약이 움직이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런 개별적인 흐름 사실 최근에는 핫한 건 비만 치료였잖아요. 또. 네. 이 움직임에 있어서 앞타바이오를 대표적으로 해서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개별 바이오까지 좀 찾아볼까요? 네, 오늘 앞타바이오가 이제 임급종 후보 종목이긴 합니다만 앞타바이오를 가지고 사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사실 좀 너무 좀 종목에 개별주죠. 대한 네.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적고요. 이제 앞타바이오 먼저 말씀드리면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 사실 좀 많이 힘든 회사죠. 매출도 거의 없고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앞타바이오는 건기식 제조 판매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건기식 업체인 FMW의 지분을 36% 취득했다라고 나오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타바이오와는 좀 다르게 실적이 좀 나오는 회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출액이 9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0억 원 정도 나오면서 다소 조금 앞타바이오 색깔이 좀 다른 회사를 좀 자회사를 편입함을 통해서 조금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앞타바이오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고요. 최근에 시세가 조금 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은 좀 일시적인 부분에 좀 해당될 네.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대장인 알테오젠 이런 그쵸. 종목들이 좀 오늘 눈에 띄죠. 임급종 네. 후보는 알테오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죠.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좀 더 강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 너무 잘 아시겠고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두고서 대형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의료 대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상향할 네.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저는 대형주 중심의 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개별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그야말로 이제 테마격의 움직임으로 보시고 좀 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대장주 중심으로의 관심이 더 유효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살펴볼까요? 네, 자, 오늘 일부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 한국화본, 동성화이텍을 좀 선박을 해줬는데 한국화본 오랜만에 9%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동참합니까, 상승에? 이제 드디어 반등이 나왔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정말 좀 같아요. 끝물에 나왔어요. 다른 쪽부터 다 움직이고. 그러게요. 조선 3사 가는 것 대비해서는 기자재 업종 같은 경우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좋지는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일부 엔진 쪽만. 네, 엔진 쪽하고 이렇게 그렇죠. 가는 종목 있긴 한데 그 한국카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LNG 운반선용 그 단열 패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LNG 운반선용 단열 패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것들은 결국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조선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돈 되는 수주가 이제부터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 수익성이 조선 3사뿐만 아니라 한국화번, 동성 하이텍 같은 종목들까지도 네.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야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요 종목뿐만 아니라 LNG 관련돼 가지고 1승이라든지 현대힘스라든지 이런 것도 동반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적으로도 요 종목이 지금 10,000원에서 지금 15,000원 정도 2020년 9월달 이후부터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나올 만한 자리에서 반등에 나온 한국화번 좀 더 상방을 열어갈 수 있길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미리 보는 임급중 후보 만나볼 텐데요. 지난 임급중 후보였던 현대힘스 대 한화엔진. 염정 차장의 한화엔진이 워낙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원하게 승리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오늘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정말 기대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분의 후보를 또 찾아볼 텐데요. 기세 좋게 염정 차장님부터 갈까요? 네, 60초 갑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 LS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리가 일단 좋습니다. 어제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전기전력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등이 나왔는데요. LS도 사실 상승세가 나왔다가 사실 상승폭을 좀 줄여낸 상황입니다. LS는 워낙에 지금 자회사 부자입니다. LS 전선, 그리고 LS 일렉트릭, LS M&M 등 각 분야에서 지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LS 전선에 대한 수주 증가세가 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S 전선 자회사들인 LS 마린솔루션, LS 에코에너지 등의 자회사들도 각각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LS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LS의 전체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LS는 지주사기 때문에 또 밸류 프로그램 통한 자사주 소각, 배당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에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는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지금 13만 원 아래면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회사 부자입니다. 네, LS를 또 미리 보는 임급중 후보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정태근 이사의 미리 보는 임급중 후보는 어떤 종목일지 60초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도전합니다.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대봉일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같은 경우에 올해 특허가 완료가 되게 되면서 뭐 테바라든지 그리고 이제 노바티스 같은 종목 회사들이 이 삭센다 관련된 바이오시밀러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같은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일라일리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허가를 좀 받게 되면서 어떤 매출 확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어떤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이 삭센다라든지 노바티스 관련된 종목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블루엠텍도 삭센다 관련주로 보시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14,000원 부근에서 소위 말하는 N자형 반등 기대를 노려볼 만한 자리고 오늘도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 금요일에 대봉 LS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마 이제 금요일에 승리 도장 받을 겁니다. 네. 자, 이번엔 블루엠텍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임급종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이사 그리고 염정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